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서 4050 세대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자 앞선 4050 세대에게서 희망을 듣다라는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은 오종남입니다. 오늘은 한국 상황에 맞게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께 가장 잘 드릴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은퇴연구소 우재룡 소장입니다. 우재룡 소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잘 부탁합니다. 네. 네, 저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형 은퇴 설계는 과연 뭘까요? 라는 이제 질문으로 제 강연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외국은 우리보다 한 50년 내지 60년 정도 앞서서 고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막 고령화가 닥쳐오면서 과연 우리에게 맞는 그런 그 한국형 은퇴 설계, 어디서 살며 누구와 어울려 살며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이 재무적인 문제, 노후자금, 의료비, 간병비용은 어떻게 마련할지 다들 고민이 많으신데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과연 왜 굳이 우리에게 맞는 은퇴 설계를 추구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후에, 그러니까 은퇴 후에 노후 자금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한 20여 년 만에 고령 사회로 쑥 들어갔는데요. 누군들 노후 자금과 그다음에 은퇴 후에 새롭게 할 일, 자기의 자아를 성취할 일 이런 것들을 누구든 제대로 준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를 가지고서 경험을 가지고서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우리 몸에 맞는 노후 준비, 은퇴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노후 은퇴 준비는 뭘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먼저 재무적인 준비는 상당히 이제 취약하죠. 그래서 다들 이제 돈 문제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렇지만 풍요보다는 행복을 추구하자라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노후자금 하면서 얼어붙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지 말고 좀 더 행복을 추구합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맞는 은퇴 설계는요. 바로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세 가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살며 누구와 어울려 살며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답하는 것이 바로 한국형 은퇴 설계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은퇴 준비, 노후 준비라는 게 국가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이면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 프라임 칼리지 온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자신의 수명은 몇 살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우리 동료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본인의 수명을 몇 살로 생각하세요? 상당히 신중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반드시 제가 이제부터 80부터 한 100까지만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5살 단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80, 85 이럴 테니까 자기가 이 정도 살 것 같다, 내 수명은 이 정도일 것 같다 하면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없이 손 드시기 바라고요. 정답은 없으니까. 근데 손든 나이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생각으로 한번 우리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 수명은 80세 이쪽 저쪽일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한 20명 정도 손 드셨네요. 좋습니다. 네, 85세. 네, 상당히 많이 드셨네요. 30명 정도 드셨습니다. 좀 많아졌습니다. 자, 90세. 네, 약간 줄었네요. 예, 한 15명 이런 식으로 쭉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화로 넘어갑니다. 95세. 5분 확 줄었죠. 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언제 자기 수명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자, 100세 이상. 딱 한 분 손 드셨습니다. 당황하셨죠? 그죠? 이렇게 당황합니다. 제가 왜 손을 들어보라 했냐면 자기의 수명을 당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을 한번 자료로 볼까요? 자료를 보시면요. 현재 남성들의 기대 수명은 77세, 여성은 84세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정부의 장기 인구 축에 의하면 통계청에서 만들었습니다만은 작년 말에 나왔죠.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기대 수명은 89세, 여성들은 92세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방청객들은 아마 남성은 90세, 여성은 95세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습니다. 50대 남성이 장수 리스크, 즉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이상으로 오래 사는, 예상치 못하게 오래 사는 걸 우리는 장수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장수 리스크는 오래 사는 리스크가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오래 사는 리스크를 장수 리스크라고 합니다. 장수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50대 남성의 경우 자기의 기대 수명을 어떻게 예상해야 되냐면, 현재 수명은 80세라고 아까 대충 77세, 80세 정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다가 앞으로 수명이 증가되는 속도 5년 정도를 더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평균치보다 더 살 가능성을 더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90세 정도가 계산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90세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기의 수명을 길게 잡으셔야 되는데, 아까 손 드시는 거 보면 5살 내지 10살 짧게 드셨죠? 그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수명을 5살 내지 10살 짧게 잡는 속성이 있다. 굉장히 장수 리스크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장수 시대에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올 초에 전 국민들 대상으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는 방법은 자금을 준비하셨습니까가 아니라 노후의 여가 생활, 가족 관계, 그다음에 사회적 활동 등등을 골고루 잘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7분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7분야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취약한 분야가 3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취약하냐면, 여러분들은 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취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노후 자금 마련이 가장 취약할 거다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자금 마련보다 더 취약한 게 뭐냐면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 이때 말하는 일은 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어디 가서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 사회적 활동, 소셜 액티비티를 말합니다. 굉장히 못하세요. 그 다음 준비가 부족한 것이 바로 재무, 노후의 자금, 의료비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부족한 게 바로 여가입니다. 쉴 줄을 모르세요. 아주 지루하고도 가벼운 여가만 하세요. 진지한 여가를 하실 줄을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낙제 점수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를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모든 논의가 시작되는데요. 삶의 구조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현재 시점이 있고 은퇴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은퇴는 보통 60대 초반에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60대 초반에 하면 우리의 기대 수명상 약 남성이 90세 정도에 사망한다고 할 때 30년 정도의 부부가 같이 노후 생활을 하는 기간이 있고요. 30년입니다. 20년이 아닙니다. 30년 정도 부부가 같이 노후 생활하는 기간이 있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인은 남편보다 7살 정도 더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2-3살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 사별 이후에 부인은 10년을 더 산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은퇴 생활 준비와 홀로 부인의 추가 10년의 준비가 2개로 나눠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뒷부분을 잘 못하시죠. 그런데요, 어디서 살지, 그 다음에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할지 유족연금으로 조달하겠죠. 그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간병 서비스는 누구한테 받을지. 주위에 있는 자원봉사자들한테 받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나보다 좀 더 젊은 사람이 나를 케어해주면 비용도 안 들고 그분은 봉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가슴이 따뜻해지죠. 왜? 누구에게 간병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 자녀는 아닐 거다 이거죠. 부담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 혼자 살면서 약간만 몸이 불편해지면 사회로부터 단절이 돼버리거든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성의 빈곤화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여성 중심의 은퇴 설계를 해달라는 겁니다. 남성 중심의 은퇴 설계를 벗어나자는 겁니다. 부인도 반드시 같이 은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수명이 항상 건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바람이죠. 건강하다 돌아가시면 우리의 바람이죠. 하지만 장수시대는 건강 수명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수명도 늘어나는 것이 장수시대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수명이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들의 수명 중 10%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뭔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병원 근처에서 삶을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 한 7, 8년, 6, 7년 정도 간병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인이 한 5, 6년 정도 건강하게 생활하겠죠. 그러면 부인도 간병이 열립니다. 이때 남편의 간병하고 부인의 간병의 구조가 다른데요. 남편의 간병의 경우 집에서 부인이 간병을 간병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85% 정도 됩니다. 10명 중 8명 내지 9명은 부인이 간병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가시고 나서 혼자 살던 부인이 이제 삶을 마감할 때 되어서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없다든지 식사를 혼자 할 수 없는 간병의 상태가 됐을 때는 누구에게 간병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제가 설문을 해보면 90%의 여성이 요양시설에 가겠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큰 인식 변화죠.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시면 죄스럽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풍요로운 단순한 노후 설계가 아니라 행복한 노후 설계는 뭐냐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절대로 은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은퇴하지 않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액티브 에이징.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살아가야지 은퇴했다 등산 가는 거. 이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것이죠. 30년의 삶을 방황하시는 겁니다. 낭비하시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죠. 동시에 행복하셔야 되니까 행복 자산을 충분히 갖추셔야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요. 돈은 좀 적어도 됩니다. 재산은 좀 적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 그다음에 영혼을 자극하는 정말 멋진 취미 여가,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과 어울려 있는 멋진 사회 활동, 그리고 적당한 건강 관리. 이 5가지가 골고루 어우러지면 이것이 바로 한국형 행복을 추구하는 은퇴 설계가 아니겠느냐. 너무 재무적인 중심에서 재무적인 노후 설계 중심에서 벗어나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넓히자라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는 은퇴 설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요.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이제 은퇴 설계를 이제 같이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재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행복의 근거가 되는 모든 활동의 근거가 되는 주거 플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 어디서 사실 예정이십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안은 이렇습니다. 70대 후반을 생각하세요. 어디 사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집, 실버타운, 그다음에 전원생활, 요양원, 하나 더 있습니다. 은퇴이민. 이런 다양한 주거 플랜 중에 뭐를 선호하세요? 참고로 은퇴이민부터 말씀드리면 80년대, 90년대 일본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은퇴 이민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역 만리에 가서 살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국적이고 재밌거든요. 근데 간병기가 열리면 아주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시면 홀로 남으신 분은 고향으로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이게 잠시 사는 건 좋은데 60대에 이게 영원히 살기는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퇴 이민의 열기는 사그러들었습니다. 네,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3가지인데요. 나의 집, 실버타운, 전원생활. 이 3가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설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과연 어디 사실지를 물었는데요. 전 연령층을 물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프라임 컬리지의 특성상 50대하고 60대의 답만 먼저 한번 볼까요? 비슷합니다. 보시면 50대의 경우 나의 집에서 살겠다 65.7%, 중소도시에 살겠다 14%, 그 다음에 농촌에 살겠다 15%. 사실 질문을 잘못했죠. 이렇게 지역을 물었어요. 생활을 물어야 되는데 전원생활 하시겠습니까? 하면 반은 손은 드는데 농촌에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손을 잘 안 듭니다. 네,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집에서 사는 비율이 60, 70%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고 싶은 분은 누구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95% 배우자와 같이 살겠다. 자녀와 같이 살겠다라고 대답한 분은요. 50대의 경우 6.7%. 그죠? 굉장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자녀하고는 가까이는 살지라도 같이 안 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자녀하고 사는 거리는 국이 식지 않을 거리랍니다. 자녀분들이 국을 들고 찾아오는데 그 국이 식지 않을 거리면 버스 한 두세 정거장, 지하철 한 두세 정거장 이런 뜻이죠. 가까이는 안 살겠다. 약간 이렇게 근거리에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오히려 뭐 혼자 살겠다.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자녀하고 안 살겠다. 정답은 뭐 자녀하고 안 살고 배우자하고 살겠다가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몸이 불편해지면 간병이 돼갖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디 사실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시설에서 살겠다, 병원에서 살겠다 이게 아니고, 그죠? 67%, 64%가 내 집에서 살겠다. 내 집에서 약간만 도와주면 내가 간병을 내 스스로 가능하면 내가 처리하겠다. 굉장히 독립성이 높아요. 한국인들의 독립성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처리하겠다. 나를 조금만 주위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조금만 지원해달라 이 뜻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제가 조사해보면 동남아에서 가장 독립성이 뛰어나요. 자녀들하고 가장 안 살겠다고 대답한 게 우리나라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요약을 하면요. 여러분들의 욕구를 요약해보면요. 내 집에서 살겠다. 66%. 부인과 살겠다. 96%. 자녀와 동거하지 않겠다. 93%. 내가 병에 몸이 불편해져도 67%내 집에서 가능하면 살겠다. 정든 이웃을 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적극적인 공동체, 본인을 도와주는 친척이 아니라요. 주위 이웃,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편의시설이 근처에 있어야 되고요. 내 집 근처에 있어야 되고요. 등등등 하는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여러분의 노후에 살 곳은 어디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내 집에서 산다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내 집에서 사시려면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휠체어를 타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주방을 바꾸셔야 됩니다. 맞죠? 그죠? 가스레인지는 노인들이 깜빡하면 이게 가스를 틀어놓고 외출을 하시기 때문에 전기 인덕션으로 바꾸는 이런 가벼운 개조가 필요하고요. 가장 노인들이 많이 쓰러지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미끄러지지 않는 공간으로 바꾸고 휠체어를 타고 쑥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욕조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개조를 해야 됩니다. 문을 미닫이 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휠체어가 통과할 정도의 넓히고 미닫이 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맞죠? 그죠? 모든 문턱을 없애셔야 돼요.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스웨덴의 노인이 이렇게 약간만 집을 고치고요. 계단 없이 휠체어를 타고 바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위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 결과 스웨덴 노인의 94%가 자기 집에 삽니다. 옛날에는 실버타운 들어갔죠. 조금만 몸이 불편해지면 요양원 들어갔죠. 근데 그것이 코스트가 너무 비싸고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